네, 안녕하세요. 입시 전문가 그룹 입시판. 이번에는 지난 시간 예비 고2 이어서 예비 고3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게감이 다르죠. 고등학교 2학년이랑 고등학교 3학년은 정말 책임감이나 어떤 압박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예비 고2와는 또 다르게 고3은 이제 어느 정도 남은 겨울방학과 3학년 1학기 때 마지막 반전을 노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얻게 된 경험들, 사례들을 여러분과 앞으로 좀 공유를 해 나가게 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 이미 다 끝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난 2년간의 내신 분석, 주요 과목 중심으로, 그리고 내신의 어떤 추이, 그러니까 뭐 상승 곡선인 친구도 있고 하필 2학년 2학기 때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특히 지난 11월 모의고사, 뭐 서울 학생들이라면 9월 모의고사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서 나의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 이과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 그 다음에 당연히 과학 중요한데 과학에서 이제 물화생지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3학년으로 가면 투 과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활동이나 어떤 그런 심화 탐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컴퓨터 공학과나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정보 과목 같은 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도 드러낼 필요가 있겠고요. 문과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사탐 과목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선택했을 텐데 이를테면 만약에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하고 싶다. 그럼 정치와 법, 상경계열 진학하고 싶다. 경제 과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서의 내신이나 세특 내용이나 뭐 관련 활동들 이런 것들 체크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학종에서 해볼 만해.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학계열, 어문계열 쪽 진학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또는 국제계열이라고 하면은 제2외국어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심지어 한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본인이 이과 만약에 한의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의외로 한문이나 중국어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내신도 중요하다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진로 선택 과목. 이게 사실 게으른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A를 주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A 받은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 진로 선택 과목의 목적은 A를 받느냐가 다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기재되어 있고 내가 그 과목을 통해서 어떤 실험에 참여했거나 또는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겨울방학 전에 선생님들이 흔히 이제 마감이라고 하는 그런 기한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세특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2년 동안의 내신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 내가 여기 어딘가에 지금 속하더라. 이 뒤에 있는 친구들 나중에 좀 얘기 드릴게요. 4등급 때 5등급 때 친구들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이라면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분석에서 평균 100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과목의 100분위가 96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위 4%입니다. 1등급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 4%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학교에서는 국어나 문학이나 독서가 2등급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국어 영역에서는 수능 경쟁력이 더 좋은 친구다. 그러면 전체적인 영역, 국어, 수학, 뭐 이제 영어는 절평이긴 하지만 탐구 2과목까지 해서 내가 이 정도면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 가능할지를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재수생들의 핸디캡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고려했을 때 내가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더 끌어올리고 활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년 3월부터 이어질 모의고사에 좀 더 비중을 높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겨울방학 학습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내가 평균 100분위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형력이 다 준비가 당연히 안 된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영어랑 사탐 한 과목은 2개 4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또는 3개 과목에 6등급이나 7등급 이내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라면 2023 전형계획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면 본인의 내신 핸디캡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에 맞춰서 수능 최저 충족 전략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하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뭐가 나오나요? 바로 내가 집중할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죠. 그거를 내년 6월, 7월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뒷북치는 거지. 그때 가면은 이제 뭐 부랴부랴 갑자기 뭐 논술 준비한다 뭐 이렇게 난리 나는데 그렇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지금의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는 아니고요. 그냥 수시가 아니라 수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학교장 추천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는 진로 과목에 B가 있을 때 핸디캡을 많이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동국대나 건국대처럼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보겠다, 학생부를 보겠다. 그래서 학생부가 엉망이, 내신은 괜찮은데 학생부가 엉망인 친구는 또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활동 부분들. 사실 이게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활동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놓지 않고 주도적으로 했던 친구들이라면 3학년 1학기 마무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적성 전형은 없어졌어요. 물론 이게 약수령 논술로 바뀐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기자 전형 개념인데 특기자 뭐 이런 거는 해당되는 친구들도 많지 않고 인원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 내신도 안 되고 나는 활동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수시에서 뭔가를 넣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제가 논술 전형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논술 학원을 지금 알아볼 시점이 아닙니다. 저한테 논술 학원 소개시켜주세요. 뭐 대치동에 많이 물어보시지만 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인문 논술이든 수학 과학 논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제시문이나 문제 유형이 어디와 대단히 유사한가요? 인문 계열이라면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들, 그 다음에 생륜이나 사문 같은 사탐 제시문들이나 출제 경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과 수학 말할 거 없죠.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나 이런 부분들 수원, 수투의 그런 어떤 4점짜리 문제들을 이해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수학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학 논술까지 생각한다면 그 학교에서 투 과목까지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수능 최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겨울방학 때 전략적으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학습 전략이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제발 닥치고 윈터스쿨, 뭐 어디 기숙학원, 거기 5주 코스 갔다 오면은 뭐 이렇게 곰이 사람이 되나요? 마늘 먹고 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개념이. 근데 그냥 거기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윈터스쿨은요, 수많은 학생들 모아서 그냥 단체 학습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너무 오랫동안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어갖고 약간 타이트하게 뭔가 계획을 짜주고 조금 강제성이 필요하다.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라면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본인이 나름 주도적으로 뭐 단과 수강을 하던지 아니면 뭐 좀 약한 과목 위주로 이제 좀 겨울방학 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윈터나 기숙학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비용 대비 또 효과가 그렇게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괜찮은 내신 관리가 되어 왔고 활동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것도 사실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이나 학교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조금 파악을 미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3학년의 내신 평가, 그러니까 성취도 저 진로 선택 과목 말고 물화생지 2 같은 거 일단 말고 뭐 언어와 매체라든지 뭐 영어 독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확통이라든지 미적분 같은 거. 그러니까 내신 평가 받는 과목 몇 개 안 남아요. 3학년 때는. 3학년 1학기 때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 내신 과목과 또 수능 과목이 겹친다면 그 과목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학습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또는 논술 전형이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면 맞출수록 나의 내신이나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나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연세대와 고려대 그 최상위권 대학조차도 고려대는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 기준을 부여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내신 커트라인이 1.0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내가 국어 과목이 됐든 영어 과목이 됐든 아니면 탐구 과목이 됐든 어떤 영역에서 내가 2개 내지는 3개의 최저를 충족시킬 것인가 이런 전략에 맞춰서 집중적인 학습을 반드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논술이나 정시에 초점을 맞추는 친구들은요. 논술은 당연히 수능 최저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시 전형을 주 타겟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 2과목을 한번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한 과목 안 돼요. 지금 정시로 갈 거잖아. 정시는 대부분 대학이 주요 대학들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은 2과목 다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빡빡할 수 있으나 2과목 다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를 뭐 수능 특강을 이용하든 뭐 인강을 이용하든 끝낸다는 생각으로 가야만 여러분이 3월 달부터 의미 있는 탐구 영역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탐구 결과. 거기에 더해서 탐구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면 돼? 국영수의 킬러 문항이나 까다로운 문항 위주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데 이 탐구가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 탐구 붙들고 있느라 내신 어차피 해야 되는데 탐구 붙들고 있느라 국영수까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돼요. 정시 전형에서.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가지 부분 뭐였죠? 내신 및 모의고사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본인 진로 학과에 대한 전형 계획도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전형으로 이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전형으로 갈지 그걸 정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학습 전략이나 활동 전략 그리고 내년 3학년 1학기 마지막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